네,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원광수 시장이 오랜만에 또 시의회 시정 질의에도 나섰는데요. 네네. 27일이었죠. 김지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의 시정 질의에서 아카데미 극장 관련 기존 입장을 또 되풀이했는데 네네. 보신 분들은 상당히 또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이번에 특히도 약간 답답하고 약간 화난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뭐 아주 긴 시간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뭐 핵심은 그겁니다. 시정 정책 토론 청구에 결국 주민등록번호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철거 추진 과정에서 시 정부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뭐 이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결국에는 뭐 요거는 이따 법적 대응 들어가고 있으니까 결국 거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시장의 지금 생각은 뭐 변함이 없다.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왔던 것은 이제 시의원에게까지도 이제 비공개를 해서 논란이 됐던 문건이 있었죠. 저희 말씀드렸던 4월 7일자 아카데미 극장 사업 변경 회의 자료. 요거를 처음에는 공개를 안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의혹이 있었죠. 이 간담회를 하기 전에 아카데미 보존 지지 측과 간담회를 하기 전에 이미 내부에서 4월 7일 결정을 내려놓은 거 아니냐. 형식적으로만 간담회를 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였는데 결국에 이 자료 비공개하다가 시정부가 행정사무감사 돼서야 시의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의원이 이거를 이제 받아서 한 얘기에 따르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간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토대로 안전성, 활용도, 재정 부담 문제, 시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 후 시민 모두가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고 결정했다라고 쓰여 있다고 해요. 결정했다잖아요. 예상한 대로 다 돼 있는 거죠. 이 내용 안에는. 그러니까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보존 지지 시민들과 간담회를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열었다는 시청 공무원의 내부 고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아니냐. 그래서 원주시가 비공개한 이유가 있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구에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토대로 했다. 여기부터가 약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양한 의견 수렴 과연 했느냐. 뭐 전문가 TF를 했다고 하지만 거기 전문가들도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 입맛대로 뽑은 거 아니니까 시 정부 입맛대로. 뭐 누가 위원이었는지 저도 정보 공개 청구해서 받아봤어요. 맞아요. 이게 투명하게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인분들 만나기는 했었는데 그 상인의 안에서도 보존과 이제 철거 의견이 갈렸거든요, 분명히. 근데 마치 철거만이 다 나온 것처럼 시정부는 말을 했고 언론 보도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도 자료를 뿌렸고. 그리고 전문가 TF에서도 미래기획 전문가 TF에서도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도 마치 안 나왔던 것처럼 그런 의견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또 시정부는 그냥 발표했다. 시정 조정위원회는 또 뭐 관료들만 구성이 돼 있고. 그렇죠. 무엇이 다양한 의견 수렴이었냐라는 그런 의문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원광수 시장도 이런 발언을 했어요. 굳이 또 보존 운동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 공무원을 비방하고 아주 있어서는 안 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시민 운동의 한 예를 많이 봐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카데미 극장 보존 운동을 펼치고 있는 아카데미의 친구들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요. 굳이 이게 굳이 이런 말까지 해야 되냐.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그 김지현 의원이 그러니까 의원이 요구하는 거는 정보 공개의 대상도 아니다. 근데 왜 비공개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도 이게 혹시 의원들한테 통해서 어디에 뭐 유출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주지 않은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김지현 의원도 얘기했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의원의 그건 역할인 거. 그러니까 의원이 책임져야 될 몫인 거지. 왜 그런 이유로 주질 않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그냥 핑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의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미리 막기 위해 공개를 안 한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말이 되나 싶은 그런 거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의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근거 없이 비방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이거 뭐 억지 행정이라든지 위법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조목조목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시정부는 정작 본인들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 안 하고 시의원에게까지도 지금 뭐 거의 뭐 불신을 하면서 지금 공개를 안 하다가 뒤늦게야 공개를 하고. 제가 이런 태도가 참 모순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시 정부가 만남을 요청했을 때 아카데미 보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생중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거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죠. 그래서 김재원 의원이 바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적을 하니까 관계 공무원이 저한테 허위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는데
네, 글쎄요. 뭐 누가 이렇게 보고하는지 저는 참 알 것도 같고 네. 하지만 모르는 척을 하고 싶네요. 근데 저희도 누누이 지적했지만 보고 라인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다 그래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보고 라인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불통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우리 원광수 시장도 정확한 정보를 지금 보고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왜곡된 어떤 이런 정보를 통해서 시정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아카데미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뭐 하여간 누가 이렇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지 좀 제대로 찾아서 좀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보고 라인을. 그러니까요. 좀 네. 인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서 또 원광수 시장 이런 말을 했어요.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를 꿈꾼다. 강원도를 넘어서 전국 최고를 하겠다, 자기는. 네네. 이런 자신감을 또 내비쳤는데 이 얘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많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후자의 방점을 찍힌 것 같지만 사실 전자의 방점을 찍힌 거죠. 많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긴축 재정을 문화에 하겠다. 이게 핵심인 거죠. 사실 후자는 이미 사실 문화도시의 어떤 시민 주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접근성, 진입 장벽이 낮은 어떤 시민 문화 정책을 계속 펼쳐왔기 때문에 네네. 슬로건 자체가 36만 5천 개의 문화도시인데 그렇죠. 네. 후자를 어떻게 여기서 더 바꾸겠다는 건지 사실 의문이에요. MMA 페스티벌 열면은 접근성이 낮아지는 건가요? 뭐 만두 축제를 하면 접근성이 낮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년에 이런 이제 그 이후에 민선 8기 들어온 이후에 어떤 문화의 다양한 행사의 성격을 봤을 때 약간 그런 이벤트성,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을 문화도시 사업이 그동안 해왔던 과정에서 어떤 문화 생산의 주체자로서 아니면 문화 행위의 주체자로서 대하면서 그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이벤트나 축제나 이런 공연 같은 것들을 보는 관람자의 입장을 벗어나서 실제로 본인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 제공했잖아요,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근데 다시금 그 이전에 어떤 공연이나 행사 이런 것들을 열면서 시민들은 그런 행사에서 관람객으로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기조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늘 지적했던 그런 지점이고요. 네네. 사실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긴축재정 하겠다면서 MMA 페스티벌에 3억 원씩 예산 지원하는 것도 적잖이 모르겠고 원주문화재단이 원광수 시장 들어서 특히 올해 이제 새로운 예산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원광수 시장이 말하는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너무 지금 현실과는 괴리가 있지 않냐. 무슨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 꿈꾸는 거지. 사실 이미 뭐 이 문화도시가 법정 문화도시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최우수 기관으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전국 그러니까 물론 법정 문화도시 안에서는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뭐 문화도시도 다 엎어버려, 아카데미 극장도 엎어버려, 옥상영화제도 엎어버려, 뭐 다 줄줄이 엎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방법으로 도대체 한국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 하겠냐, 꿈꾼다는 거냐. 로드맵도 안 보인다. 반도체도 로드맵 안 보이지만 문화도 로드맵이 안 보이는 난맥상이다. 지금. 하여간 답답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기조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태도가 좀 엿보인다. 네. 특히 듭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질의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이전의 시정질의 때보다 굉장히 조금 더 이 시장님의 태도가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뭐 1년이 다 돼가니까. 네. 약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짬이 쌓이니까 여유가 좀 생기죠. 네. 한 1년쯤 하고 나면은 원래 다 그래요.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는 좀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약간 이렇게 도어 스태핑도 하시고 쩝쩝하시다가 1년쯤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간 좀 옛날 방식 나오거든요. 이게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희가 도지사님도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너무 옛날로 돌아갔잖아. 도지사는 이건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사실 다 그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건데 너무 돌아가고 계시다 지금 다들. 이러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런 가운데 어김없이 또 법적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 연대는 녹색당과 함께요. 원주시 의회가 지난번에 의결한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이 위법하다면서 27일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철거안에다가 이제 고발을 한 거, 이거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아예. 이거는 이제
아예 철거를 막게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뭐 이후에 이제 가처분 신청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네네. 그런 하나의 단락인 것도 그 전에 이제 시장과 과장을 고발한 게 있잖아요. 네. 원광수 시장과 남기주 과장. 이거는 이제 시정 정책 토론 관련해서 이제 건 거죠. 네.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로.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거안에 대한 소송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정책 토론에 대한 어떤 권리 행사, 직권 남용에 관한 그 고발 이 두 개가 지금 큰 축으로 두 가지 축으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좀 더 그러니까 법적으로서 좀 대응을 해나가는 게 하나둘씩 이렇게 보이네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법으로 하자고 하는 거 같잖아요. 원주시 태도도 네네. 누가 맞냐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